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5.18 유혈 진압을 하기 전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한 12.12 군사반란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이 어제 1,0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했습니다. 농촌의 새로운 골칫거리인 방치된 빈집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남 지역 5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4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안 흑산도 참홍어가 대풍어를 맞았지만 가격 하락에 판매도 줄어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농촌 마을에 아무도 살지 않고 방치된 집이 약 7만 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집이 낡아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안전 문제도 있어 이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최근 개정됐는데요. 지자체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인력과 비용 등의 한계로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전남 담양 고서면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니 수십 년째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바깥 지붕 아래로 나무 판자가 너덜너덜 간신히 매달렸는가 하면 일부는 아예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옆집도 비어 있습니다. 넝쿨이 뒤덮고 있어 흉가가 따로 없습니다. 안 좋죠. 흉스럽고 예지에서 오면은 보기가 안 좋다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200m도 안 되는 곳에 또 빈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구부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된 듯한 모습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약 50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인데 빈집이 곳곳에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한 마을인데 빈이 많아요. 지금 내가 알기에 한 10집도 더 될 거예요. 요즘 살기 좋은 데로 갔지. 광주로나 어디 이런 데 서울로 가고. 이 때문에 빈집을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농어촌 정비법이 이달 개정됐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철거 대상인데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모두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집주인이 요양병원에 갔거나 집을 상속받은 자녀가 도시 등에 사는 경우가 많아 연락조차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죠. 소유자, 뭔가에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조금 많이 어렵죠. 이장님들 통해서 최대한 알아보려고 하는데 못한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을 연계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국 단위 농촌 빈집 실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 6천여 채. 이 가운데 정비된 곳은 10%가량인 7천여 채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약한 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까지 약한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것보다도 그동안 내린 눈이 추위 때문에 도로 곳곳에 얼어 있습니다. 빙판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행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추위 상황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영하 0.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5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어제 1,0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의 봄은 전두환 신군부가 5.18 유혈 진압을 하기 전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한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그린 영화인데요. 배급사 플러스M 엔터테인먼트는 개봉 33일 만인 어제 새벽 누적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광주에서 무대 행사를 가진 영화 속 전도광 역의 황정민 배우는 5.18을 염두한 듯 사명감을 갖고 작품에 임했다며
광주와의 연대감을 드러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물론 여러 학교에서 다양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강사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보도에 서희령 기자입니다. 화순의 한 중학교. 전교생 8명 중 5명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자는 단 1명도 없습니다. 작은 학교이기도 하지만 지역 공동체의 지원도 많고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언어 교육도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교육, 엄마 교육, 학생 교육 따로 떨어지는 교육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소통하는 힐링 문화 교육이 영암의 한 중학교. 전교생 524명 중 100명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교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모님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과 이제 같이 배우니까 더 즐거움이 있었어요. 엄마랑 간단한 단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평상시에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현재 전남에는 34개 교에서 베트남어, 중국어 등 37개 이중언어 동아리가 운영 중입니다. 이중언어 동아리를 통해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한국 학생들도 함께 공부하고 문화를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남 다문화 학생 수는 11,367명, 전체 학생의 5.69%를 차지합니다.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16%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언어 교육할 강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강사들이 또 선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현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어 소통을 극복하지 못한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과 부적응,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언어 교육은 물론 가족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도 대한민국의 한 가정입니다. 언어 교육을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많은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적응을 돕고 향후 전문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이른바 국제직업 고등학교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후임병을 성추행한 군인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고영상 판사는 후임병들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김상규 판사도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20대에게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데다 군 기강을 해쳤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차에 태우고 고의 사고를 낸 뒤 폭행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김상규 판사는 지난 6월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시설물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내 옛 애인을 다치게 하고 병원 이송 등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을 추가로 폭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한 달여 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피해자의 후유증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운 날씨에 장을 보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금액의 40%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전통시장.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지만 수산물을 사기 위해 나온 손님들로 시장이 북적거립니다.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수산물 40% 환급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안 오시는 손님들도 많이 정보를 듣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요. 확실히 이제 손님들도 많이 늘고
그리고 뭐 김장철이라 원래 이맘때는 추워도 손님들이 좀 나오는 편이긴 한데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나오고 계세요. 시장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의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40%에 달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부시장을 자주 오는데 물건도 좋고 이렇게 환급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더 자주 찾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자주 찾아다 보니까 물건 질도 더 좋아지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수산 가공품. 구매액이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상당, 2만 5천 원 이상이면 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전남 5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해수부는 시장 상인과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아지자 행사 기간도 늘렸습니다. 12월 15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연말연시 전통시장에 가면 값싼 수산물들을 구입할 수 있고 선물 같은 상품권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면서 고등학교에 관련 학과를 신설하자는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일 기준 세계 최대의 양극재 생산 공장과 국내 첫 수산화 리튬 공장, 그리고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을 다시 뽑아내는 재활용 공장까지 광양 율촌 산단에는 원료 공급부터 양극재 생산에 이르는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구축돼 있습니다. 광양시의 2차 전지 관련 투자 실적은 2조 9천억 원, 앞으로도 1조 1천억 원이 추가로 투자됩니다. 광양만권이 2차 전지 산업 핵심지로 떠오르면서 관련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시와 기업체, 고등학교 관계자들이 모여 2차 전지 학과 신설에 뜻을 모았습니다. 우선 방과 후 교육 과정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 과정 개편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차 전지가 이제 그 5개 업체가 들어온다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취업처가 좀 많이 이제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특성화고에서는 좀 취업이 우리가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문제는 학과 신설에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양 하이텍고등학교의 경우 2019년 한 차례 학과 개편이 이뤄져 당장은 힘든 상황이고 시설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수십억 원의 예산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이 정착된다면 지역 인재 채용률을 높이고 청년 인재가 광양에 거주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장 이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방과 후 과정 예산으로 1,500만 원씩 2개 학교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에 맞춰 지역 교육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시민이 뽑은 올해 최고의 시책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 사업과 북구 임동 옛 방직터 개발 등이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2023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열고 시민의 평가로 선정한 우수정책 10개를 발표했습니다. 1, 2위는 돌봄 사업과 방직터 개발이 차지했고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와 자율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착공, 인공지능 사업 고도화, 군공항 이전 사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 지역 실직 위기에 있는 위기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일전환 고용안정지원센터가 하남 산단에 있는 하남혁신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됩니다. 고용안정지원센터는 최근 발생한 대유이니아 사태로 인한 지역 가전기업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직무 역량 교육과 구인 구직 일자리 매칭 등 지역 실직 위기 근로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은 한파 속에 하룻밤 생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행여 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거리 구석구석 바쁘게 다니는 이들이 있는데요. 노숙인 지원센터 직원들과 함께 혹한의 밤거리를 나가봤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손은민 기자입니다. 동대구역 광장입니다. 칼바람을 맞으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금이 저녁 7시를 조금 넘은 시간인데 벌써 밖의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썰렁한 거리에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있는데 무료 급식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메뉴는 겨울 특식 김치 돼지국밥입니다. 흰 밥을 눌러 담고 넘치게 국을 부어 건넵니다. 몇 그릇째 드신 거예요? 두 번째야. 떠가 있고 뭐 가능성도. 이 급식소를 찾는 3명 중 2명은 노숙인입니다. 길 위에서 하루 마지막 식사를 해결하고 대부분 터미널이나 도시철도 역사로가 밤을 지냅니다. 가장 사실 슬플 때가 춥고 배고플 때인데 지금이 가장 그럴 때거든요. 이제 이분들에게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들음으로 인하여 이 마음도 다치고 한 분들에게 조금 위로가 될까 싶어서. 이렇게 매일 정해진 곳에서 밥을 챙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석구석 노숙인을 찾아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직원들입니다. 대합실에 자리 잡은 여성 노숙인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퉁퉁 부은 다리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진료소에 얘기해 놓을까요? 오신다고? 근데 많이 부었는데 차이 나는데. 한참을 설득하다 결국 병원에 가겠다는 약속만 받고 일어섭니다.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시설에 가는 것도 끝내 싫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노숙인을 보자 어디서 잘 건지 밥은 먹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어디 가십니까? 어디로 가요? 저녁은 됐어요. 오늘 밤을 버틸 핫팩과 간식을 건넵니다. 꽉 채워 나온 가방이 벌써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있지? 잠깐만.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 대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직원은 10명. 폭염과 한파시기 9개 구군을 돌며 매일 노숙인을 살피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또 욕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가령 뭐 여기서 지내지만 뭐 자기가 또 뭐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또 뭐 죽어갈 요구하시면 거기가 그때 그에 맞는. 지난해 센터가 실태조사로 파악한 대구의 노숙인은 180여 명. 이 중 절반은 일시 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로 들어갔고 100명 정도가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걸로 짐작됩니다. 그 수가 매년 줄고는 있지만 거리로 나오는 새로운 노숙인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위기관리 사업마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줄어든 국비는 대구 12로 메우기로 해서 지원은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겨울이 깊어지고 추위가 더해질수록 노숙인을 돕는 손은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선시대 과거시험 답안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자료가 최근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소장자료에서 발견됐습니다. 세종 때 작성된 유일한 자료로 학술적 가치는 물론 문화재적 가치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문화방송 김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로 244cm, 세로 76cm. 사람 키보다도 긴 종이에 공들여 쓴 한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조선 전기 세종 때인 1447년, 영천 출신 문신 정종소가 문과 중시를 치르며 냈던 답안지입니다. 당시 정종소와 함께 응시했던 수험생은 성삼문과 박팽년, 신숙주 같은 명망 있는 문신들이었습니다. 답안지에는 정종소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등 사조의 인적사항을 적어낸 부분과 시험관이 찍은 붉은 인장이 보일 만큼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출제 의도에선 조선 건국 초기 법을 정립하는 과정에 있던 당대 조정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법이 세워지면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에 항상 있었던 우려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조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정종소가 쓴 대책과 전, 이 두 점의 답안지는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성호 교수가 한국국학진흥원 소장자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2년 정종소의 고손
호수 정세아의 집안인 영일정씨 호수 종택으로부터 이 식권을 비롯해 700점이 넘는 고문서를 기탁받은 지 10여 년 만에 빛을 본 겁니다. 실물이 확인된 유일한 15세기 식권 원본일 뿐더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가 식권으로 희소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16세기 이전 것이 한 12건 정도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1507년도에 발견된 식권이니까 그거보다 60년이나 앞선. 이번에 발견된 정종소 식권을 비롯해 한국국학진흥원은 현재 62만 점이 넘는 국내 최다 수준의 민간 기록 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문서의 한자를 텍스트로 옮겨주는 고도서 한자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한 데 이어 최근 한문을 문장 단위로 분절해주는 프로그램 개발도 성공했는데 서고에 잠들어 있는 방대한 옛 기록 유산이 후손들의 과학 기술을 통해 다시 빛을 볼 날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중국산 구기자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중국산 구기자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의 한 건강식품 온라인 판매업체 농산물품질관리원 기동단속팀이 창고에 들어가 포대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국산 구기자보다 크기가 작고 씨가 거의 없는 중국산 구기자가 나옵니다. 근처 또 다른 창고에서는 아예 포대 겉면에 중국에서 생산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온라인에서 이런 중국산 구기자를 100% 청양산 구기자라고 속여 판매했습니다. 또 중국산 여주 3톤을 천안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등 구기자와 여주 14톤가량을 속여 팔아 6,6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매 일당은 일반 소비자가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전국으로 유통 판매했습니다. 중국산 구기자 14톤을 국산으로 속여 전국에 유통시켜 1억 8,6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80대 한약재 유통업자도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유통 과정에서 업체들에게 국내산으로 표기한 산지 증명서까지 허위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산과 중국산은 많게는 4배까지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원료를 좀 저렴하게 구입해서 농관원은 이들 온라인 판매업체 대표와 유통업자 등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신안 흑산도의 명물인 참홍어가 대풍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안 수협에 따르면 금어기가 끝난 지난 7월 16일 이후 지난 22일까지 흑산 참홍어 어획량은 154톤에 달해 역대급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년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에 거래되던 참홍어 가격은 현재 13만 원에서 15만 원 선으로 하락했고 그나마 경기 침체 여파로 판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7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은 1억 원, 법인 5억 원, 유통업체는 10억 원까지 친환경 농업 육성 기금에서 1%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 신청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법인, 생산자 단체와 유통업체로 내년 1월 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